대전에 높이 앉은 왕은 찬찬히 각지에서 올라온 효자들에 관한 문서를 검토하였다. 조선 팔도의 부모님 모시기를 지성으로 한다는 효자들을 선발하여 상장을 내리고 효자문을 하사하기로 결정한 지가 그새 두어 달이 되어 각 고을의 수령들이 올려 보내온 서류들이 가득하였다. 왕은 내심으로 기뻤다. 날로 민심이 흉흉해져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는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범국가적으로 인륜을 숭상하고 실천하는 효행을 권장하기 위해 모범적인 각지의 효자들을 선발하여 표창하기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범죄인을 중벌로 엄히 다스려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 것도 좋았으나 그와 병행하여 선도적으로 선행과 효행을 지성으로 하는 인륜을 꽃피우는 자들에게는 표창이 내려져야 사회적인 풍토가 바로 잡히리라는 의중에서였다. 왕은 요즘 각 거울의 수령들이 보내온 효자들의 서류를 검토하는데 진력하고 있었다. 혹여나 다른 기관에서 검토, 선발하였다가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하여 진정한 효자를 뽑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선발하기로 했던 것이다. 왕은 왕비의 침소도 멀리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효자를 선발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그런데 전라도 남평현에서 올라온 서류를 검토하던 왕은 다른 지역보다도 효자들이 많음에 무척 놀랐다. 오,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효자가 있다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나 둘이 고작이었으나 남평현에서는 무려 12명의 효자가 표창 대상자로 올라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를 효자로 표창을 내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남평현의 효자들은 모두 심요살이를 하고 있었다. 부모가 죽어 그 묘소 앞에 초막을 짓고 새로 쓴 산소를 지키며 끼니 때마다 공양을 해 올리고 음행을 삼가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지극한 효를 다하며 3년, 만 2년을 지내는 어려운 묘막살이었다. 왕은 이렇게 많은 효자들이 있는 남평현이 참으로 대견하기도 했으나 여러모로 곤란한 점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국가 대사란 그 시행에 있어서 모름지기 공평무사해야 모든 백성들이 수긍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왕이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효자들이 실제로 지성스러운 효자들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에게 표창을 내려야만 했다. 그러나 과연 이들 12효자가 모두 지극한 효를 행하는 효자일까? 넌지시 의심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며칠 동안 왕은 그 문제를 고심하다가 마침내 늙은 신하 중 경륜과 지혜가 으뜸인 영의정을 불렀다. 허연 수염을 휘날리며 허리를 숙이고 영의정이 대전 앞으로 나왔다. 전하, 부르셨나이까? 영의정이 왕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배아를 했다. 거기 앉으시오. 실은 짐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 영상을 불렀소. 왕은 효자 채택의 고민을 털어놓고 방책을 의논해 볼 심산이었다. 무슨 일이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영상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각 고을에 효자를 선발하여 보상하고자 하는데 남평현에서는 무려 12명의 효자를 추천해 올렸소이다. 다른 지역과 형평이 어긋나니 좋은 방도가 없겠소?
왕은 지그시 늙은 영의정을 바라보며 묘책을 물었다. 전하, 소신이 직접 서류를 검토해보고 차차 방도를 강구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 그러시구려. 왕은 영의정에게 좋은 방도를 찾아보도록 했다. 영의정은 대전을 물러나온 즉시 방 안에 들여박혀 며칠 동안 서류를 검토하며 묘책을 궁리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 12효자가 모두 효성이 극진하고 신분이 고귀해 층하가 없었다. 누굴 주고 누굴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의정은 방 안에서 꼼짝 않고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을 거듭하였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도 않았다. 수일새 영의정의 몸은 몹시 수척해졌다. 마치 깊은 병환이라도 든 양 몸이 비쩍 야유어 갔던 것이다. 영의정이 심상치 않은 일에 깊이 고심하고 있음을 눈치챈 것은 그의 부인이었다. 어느 날 밤 영의정의 부인은 넌지시 잠자리에서 말을 내보았다. 대감,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시니 무슨 고민이라도 있사옵니까? 실은 영의정은 부인에게 왕의 효자 선발과 남평연의 12효자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아이고 대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리 고민하시옵니까? 천하에 지혜롭다고 소문난 우리 대감께서. 영의정의 부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로 말하며 묘안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게 어찌 나의 지혜였소? 지금껏 모두 현명한 부인의 지혜였지. 영의정이 말했다. 실은 국가 대사의 묘책을 강구할 때마다 부인은 신통한 지략을 일러주곤 했던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대감. 부인은 영의정에게 소곤소곤 묘책을 일러주었다. 호호, 과연 기가 막힌 묘책이구려.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난 영의정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다. 다음날 아침 늙은 영의정은 득달같이 대궐로 들어가 왕을 배할했다. 왕은 영의정의 방문을 내심 고대하고 있었던 터라 대전으로 급히 들도록 했다. 영상, 좋은 묘책을 찾아보았소? 왕은 잔뜩 기대하며 말했다. 예, 전하, 공교롭게도 마침 남평현의 12효자가 모두 시묘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니 한양에서 가장 예쁜 기생을 하나 선발하여 아무도 몰래 남평현으로 파견하여 그들을 직접 유혹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그렇다면 참된 마음으로 효를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대번에 가려낼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영의정은 자신있게 말했다. 오, 영상, 과연 기가 막힌 묘책이구려. 왕은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탁 쳤다. 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름다운 기생 하나를 선발해 오도록 신하에게 명령했다.